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2부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준으로 이제 바이든이 방한 일정은 마치고 이제 일본으로 떠났는데요. 이제 바이든이 건배사 등을 통해서 이제 곳곳에서 We go together, 한국말로 같이 갑시다라는 말을 외쳤습니다. 저는 이제 좀 이 말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왜 이 말을 현재 미국 대통령, 미국 고위 관계자들이 외쳐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이 하여튼 방한 동안에 We go together를 연발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제 마크 에스퍼 좀 뒤에 상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 이제 트럼프 정부 당시에 전 국방부 장관이었던 마크 에스퍼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We go together라고. 그다음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오바마 정부 당시에 주한 미국 대사를 역임한 마크 리퍼트가 이제 이 말들을 공식 행사에서 사용한 것이 이제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이번에 이제 We go together라고 얘기했던 바이든은 부통령 시절의 방안에서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미국과 중국 중 선택을 하라라는 좀 굉장히 직설적이고 어떻게 보면 무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원래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혁명 21이 이제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 등을 강령으로 채택해서 각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국가적 주택 원가 판매가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이제 입장이기도 하고 동시에 현재 전혀 실행되고 있지 않고 쉽게 실행될 것 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연속적으로 We go together를 외치는 이유도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역설적으로 We go together, 한국과 미국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 한국이 그렇게 할 것 같지 않다. 내지는 미국이 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반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자 조선일보에 에스퍼 전 장관의 인터뷰가 이제 실렸는데요. 에스퍼 전 장관은 이제 1964년 미국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나서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대 행정학 석사, 조지 워싱턴대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이제 받았는데 보병 장교로서 이제 걸프전에 참전하는 등 약 20년 동안 육군에 복무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007년 전역 후에 미 방산업체 레이시언 부사장을 역임하다가 트럼프 행정부에서 육군 장관, 국방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각종 이제 전책을 넣고서 이제 트럼프와 갈등을 빚다가 미국의 대선 직후죠. 미국 대선 직후인 2020년 말에 경질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선거에 패배해서 퇴임하기 직전에 경질할 정도로 아주 악의적으로 경질한 사람이 되겠는데요. 최근 이제 회고록, 성스러운 맹세라는 Sacred Oath라는 이제 성스러운 최고 회고록을 이제 출간을 했는데 이에 관련해서 이제 조선일보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의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에스퍼의 얼굴은 굳게 변했다. 트럼프는 2024년 대선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당선은 한국에 대한 방위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본인의 이제 견해를 이제 덧붙였는데요. 주한미군 철수에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경제 대국인 한국이 안보를 위해서 경제적으로 좀 더 많은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트럼프와 같이 이제 무식하게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일하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가 재선이 만약 된다면 한반도에 주둔하는 미군의 재배치를 지시할 것이라고 본다. 이는 이제 한반도의 방어 능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라고 좀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기자가 중국과 관련해서 한국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매우 높다. 중국과 척칠 경우에 경제적 피해가 클 것이라고 질문을 했더니 에스퍼 전 장관은 쓴 웃음을 지운 뒤 목소리를 높였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라면서 결국 에스퍼 전 장관도 한미일 3국의 안보 문제를 긴밀하게 조율하고 논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한국은 당연히 쿼드의 일원이 돼야 하며 한국 정부가 미, 중 간 균형 잡기를 추구하느라 쿼드에 가입하려 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아닌가 우려했다라는 식의 것이 인터뷰 내용의 요지였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번에 바이든의 급박한 방안은 여러 가지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1차 목적이고 이재용을 만나고 정의선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봤을 때 이제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극심한 지금 열세에 민주당과 바이든이 시달리고 있으니까 현대차 등의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이제 유치해서 이를 선거에 활용하는 것이 또 중요한 목표였다고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대러시아 문제가 이제 긴급 사안이지만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전선을 구축하는 것이
향후 당연히 대중국연합전선의 구축의 이제 시험대가 되는 것이고, 한국이 또 뭐 문가리가 예상했던 바와 같이 여기 미적되고 있으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확인들을 위해서 좀 온 것 같고요. 결국 이제 그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좀 그 인터뷰 기사에서 주목되었던 것이 중국과의 마찰로 인한 경제적 손해를 이제 우리나라가 미국에 많이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거는 뭐 미국도 뭐 그런 피해를 입게 된다. 뭐 미국의 지금 뭐 인플레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국 제재와 또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희생을 하고 있는데 한국 따위가 그런 희생을 이유로 대중국 전선 합류를 미적거린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에스퍼의 쓴 웃음이 지어졌다고 좀 보여지고요. 더욱 좀 제가 생각해 보면은 미국이나 일본 뭐 관련된 내용을 제가 뭐 전부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뭐 미국의 어떤 뭐 정상이라던가 일본의 고위급 인사들이 위고 투게더를 외쳤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미국과 일본은 고 투게더는 뭐 정해진 것이고, 이제 고 투게더의 정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뭐 러시아나 중국을 제재하는 데 있어서 뭐 일본이 미국의 입장에 100% 동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100%를 동조한다 그러면 또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미국은 일본에 무엇을 제재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들의 이제 문제인 것이지, 뭐 we go together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미국 고위급 인사들이 계속 한국 보고 we go together 하고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국이 we go together 할 것 같지 않다. 미국이 과연 한국과 we go together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이를 계속 지금 확인하고 촉구하려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뭐 대표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던 거지만, 이제 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한미동맹 강화를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미국이 이제 한미동맹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뭐 이제는 뭐 완전히 객관적으로 몇 가지 다 드러난 거지만, 이제 미국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의미가 없고 조금 넓은 차원에서 한미일 동맹만이 그나마 유유의미하다. 한미일 동맹 속에 한국이 위치할 수밖에 없다. 이제 더 넓게 보면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대상으로 한 쿼드 동맹에 한국이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의 어떤 문제로만 이제 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따라서 한일 관계 개선이 시급하다. 이렇게 되지 않고서는 실질적인 한미 동맹의 강화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해오셨습니다. 이에 왜 한일 관계가 시급한 것이냐? 첫 번째는 당연히 중국의 어떤 침략적 의도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한국이 당연히 일본과 힘을 합쳐야 하고, 일본도 혼자의 힘으로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서로의 것을 보충할 수 있는 한일 관계관이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중국에 대한 어떤 제재, 견제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이와 함께 동맹국인 미국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이 각자 뭐 미국과 교섭을 한다거나 미국과 어떤 협상을 해서는 각자 얻을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제한적이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차피 뭐 주한 일본군의 주둔, 비용과 관련된 문제라던가, 또 수출 무역에 관한 문제라던가, 실질적인 안보 문제라던가,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대응 문제라던가, 이런 것들이 과거의 어떤 역사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과 일본이 공통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어떤 관계 개선과 더 확대되는 한일 사실상의 동맹 관계에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동시에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정말로 한미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면 이제는 일본과의 관계 회복이 급선무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이런 점이 그 에스펀 전 국방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에도 들어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에 뭐 한국군의 힘을 강화시켜야 된다는 이야기는 뭐 이건 뭐 하나만한 뭐 당연한 너무나 이야기고요. 실질적인 맥락, 한미 동맹을 진정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일본과 여러 가지 좀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정부 스스로가 현실을 냉정하게 깨닫고 홀로 뭐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거나 홀로 중국과 러시아의 어떤 그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당연히 뭐 일본과는 또 여러 가지 경쟁 관계라든가 갈등 관계가 있긴 하지만, 보다 큰 대의를 위해서 관계 회복을 통해 서로의 상호 이익을 도모하는 것만이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밝은 미래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일본만 믿어서도 안 되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은 너무나 지금 일본을 경시하고
일본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당연히 획득할 수 있는 국익조차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것이 지난 문가리 정권 5년의 가장 큰 실패 중에 좀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사 문제를 덮자, 깨자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냉정하게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이 변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 부분 동안 우리가 놓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